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합권에 끝났고요. 55,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오늘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5% 정도 빠졌는데 이거 한미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5%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하이닉스와 완벽하게 틀어졌다는 점. 자, 그리고 이 반사적인 이익을 삼성전자가 볼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끝났고 하이닉스는 1.5% 빠졌는데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중형급 종목들 있죠. 지금 제 밑에 한미반도체 올려놨죠. 5% 하락했고요. 그리고 테크윙 전부 다 검사 장비, 뭐 TC 본딩 장비, HBM 장비 쪽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3%씩, 5%씩 이런 식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하락했으니까 HBM 장비 쪽으로 전반적인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코스닥 반도체 이 중형급 종목들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삼성전자부터 하락 구간을 만들었어야 되고 나스닥 선물 있죠? 제가 이거 주말에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반도체 업황, 즉 AI 관련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삼성전자의 HBM도 당연히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이 한미 반도체의 하락은요. 삼성전자 측에서 봤을 때는 호재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내용 한번 잘 보세요. 한미 반도체는 HBM의 핵심 장비를 만들죠.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가지고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 즉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정도로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만의 파트너였어요. 여기서 하나 늘린 게 마이크론이었고요.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는 관계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하이닉스하고 틀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올 수 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구간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함께 한미반도체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같이 봤을 때 나스닥이 4월 달에 들어서 아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대략 한 지난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정말 한 30% 가까이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실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미국 시장이 고가부터 저가까지 대략 한 26에서 27% 정도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하락 구간이 만약에 더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국채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나스닥이 빠진다? 그러면 국채를 담보로 매수한 주식 시세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세를 지키기 위한 국채를 매도해야 됩니다. 팔아서 갚아야 되거든요. 가치가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만들었죠. 트럼프가 대략 한 2에서 3주 정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언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실제 금융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게 실제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나 최소한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없다. 만약에 이 이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하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연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융 위기는 막아야 되거든요. 시스템 리스크가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 수위, 그렇죠?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다시 여기 4월 초 3월 말 이렇게 하락했었던 부분처럼 이런 구간이 또 나온다? 이건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그건 아무리 빨라야 6월 말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를 시켜놨더라도 10%의 보편 관세 적용이 끝났죠.
10%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지금 미국은 그냥 단교한 뭐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누가 만들었다? 트럼프가 만들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봐야 되죠. 4, 5, 6 하면 뭡니까? 2분기죠. 2분기에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들. 그렇죠? 2분기 실적을 보려면 언제예요? 최소 7월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7월 달은 돼야 관세 영향이 경기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황 파악이 될 테니까 7월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를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와요? 60일평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관세 관련된 부분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소한 4월 달에 경제 지표가 나오는 정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실제 경제 지표, 미국 시장에 대한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반영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뭐예요? 최악의 상황을 받고 지금 반등했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경제 상황이 바뀌는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영향을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보세요. 관세 발효가 되기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진 게 5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5만 5천 원, 5만 원대 중반대 있죠.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5만 원을 이탈하고 내려간다.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 금융 위기급의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와요? 올 수 있죠. 근데 그 밑에는 연준이 버티고 있고 미국의 정부가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빠지고 채권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양적 완화 바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구간도 잡히겠죠. 그게 지금부터라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 주도주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삼성전자는 뭐겠습니까? 아직 신고가를 만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7월 달이 되면 고가가 낮아지죠. 그럼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는 가격대가 낮아집니다.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는 가격대가 낮아진다는 건 즉 추세를 돌리는 가격대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6만 원까지 빠지는 정도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비중을 늘리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쵸? 지금 상황에서 뭘 만든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요, 테크윈, PSK 홀딩스, 자 이런 HBM 장비들, 이게 전부 다 세트로 묶여서 어디 들어가 있었다?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한미반도체에서 깨고 나왔어요. 하이닉스에서 배신을 한 거죠. 물론 뭐 기업 측에서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한미반도체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삼성전자하고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야, 한미반도체가 끼면 다 싸우네. 야, 그러면 삼성전자하고도 싸우고 하이닉스하고도 싸우면 한미반도체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와의 분쟁에서 소송에서 한미가 이겼습니다. 삼성전자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고집을 부린 결과 소송에서 이겼고 어떻게 됐다? 삼성전자와는 그냥 거의 거래를 안 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그 뒤에 한미반도체와 거래를 안 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HBM의 하이닉스보다 좀 뒤처졌죠. 핵심 장비가 TC 본딩 장비였기 때문에 그래요. HBM이라는 건 적층을 쌓는 거예요. 층을 쌓아서 대역폭을 넓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처리되는 그 층수를 높이면서, 그쵸? 이걸 비트수라 그러거든요. 대역폭을. 이 폭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장비 없이 HBM3E까지 성공을 시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가형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H20에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가요. 근데 H100이나 B100이나 GB200에는 하이닉스께 들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뒤집힐 수 있다.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빨리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미반도체와의 뭐 이런 협업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싼 주식은 없다. 근데 이 싼 주식을 저는 안 삽니다. 비싼 주식을 사요. 왜? 가격이 선반영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하고 내려가잖아요. 코스피 자체가 어떻게 돼요? 20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나스닥까지도 아까 전에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까지도 15,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게 7월 달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 경제지표나 기업들의 실적들, 미국 시장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15,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수 있고 이 밑에를 누가 받친다? 연준이 받친다. 이런 상황이 나와야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요.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의 협업 기대할 만합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가장 빠르게 7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 전에 시세 측면에서 먼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코스닥 약세,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중급 종목들, 시가총액 조단위급의 바이오 종목들 모두 약세 마감이 됐다는 점. 시가총액 조단위급의 바이오 종목군들은 최근에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어야 됐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는 기술자 50명 정도를 배치를 했는데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하이닉스 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회장 아니고요. 대표가 직접 가서 한미반도체를 설득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빠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 쪽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TC 본딩 장비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가형, 엔비디아의 고가형 모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TC 본딩 장비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모멘텀, 하이닉스에서 설득을 했음에도 파토가 났다.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말도 안 듣는 회사다. 그렇죠? 공급처를 다변화시킬 기회다. 한미반도체에서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건 삼성전자 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HBM 그리고 그 많은 물량을 감당할 쪽은 삼성전자 말고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알테오제는 포함해 바이오는 조정을 받아도 주도주에서 흔들릴 수가 없다. ABL 바이오는 오늘 매도한 결과 한 5% 이상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제가 계좌 오픈해서 인증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제는 매수 구간으로 활용 예정.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고 하나오션을 포함해 주도 섹터 변화가 없다. 이 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타점을 포함해서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군들, 그렇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모두 다 가격을 우선시해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이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그쵸?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매도 구간 전체적으로 전량 매도가 들어갔고요. 수익 구간은 여기 67%, 76% 꾸준하게 수익 구간 나왔죠. 이거 분봉해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장 시작하고 시세가 꺾이자마자 바로 매도 구간 잡았고 그냥 빠져나오는 모습.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올랐잖아요. 근데 언제 공략했다? 신고가 구간. 확인하고 나서 공략을 했다. 자,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급등세. 3번 매도했고 23, 76, 67%. 그쵸?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DI나 그런 종목입니다. 신고가 구간 만들었죠. 어때요? 25%, 14%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 이거 말고 최근에 조선주 굉장히 강하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상승한 결과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꾸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우선해서 그쵸,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삼성전자 포함입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여기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군들의 시세는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는 점. 그렇죠? 하나오션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대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군들도 작년부터 엄청나게 강세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나왔다. 수익은 어때요? 33%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확인하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미증시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